네,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가 전자기파, 지난 시간에 우리가 전자기파에 대해서 학습을 하고 있었죠. 네, 엘렉트로 마그네틱 웨이브인 전자기파를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중에서 우리가 첫 번째 웨이브가 뭐냐 이걸 물어봤었죠. 웨이브가 파동. 자, 그럼 파동이 뭘까요? 그럼 파동을 그려보세요 하면은 어떻게 그릴까요? 그럼 제가 여러분에게 파동을 그려보십시오 하면 여러분 대부분 자 이렇게 생긴 것이 파동입니다. 이렇게 그리겠죠. 네, 뭐 당연히 네, 파동은 이런 거니까 이렇게 생긴 것이 파동이다. 이것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편견입니다. 편견. 이렇게 배워왔기 때문에 그래요. 파동은 이런 것이다. 우리가 파도를 친다든지 이런 모든 파동이 이렇게. 근데 광학에서는 이렇게 생긴 파동은 파동 중에 일부입니다. 일부. 하나의 파트 부분이라는 거죠. 한 부분에 해당이 된다. 그러면은 광학에서 파동은 뭐냐? 파동은 자, 이 파동을 어떻게 정의를 내려면 자, 이렇게 생긴 게 있어요. 이렇게 생긴 함수가 있습니다. 자, 이 함수가 있는데 이 함수가 가만히 있어요. 가만히 자, x 이런 함수가 있는데 x에 대한 함수가 있는데 가만히 있는다. 이러면 파동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이 시간에 따라서 vt라고 하는 속도로 진행을 한다. 우리가 트래블링 진행을 한다. 그러면은 이것은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것을 어떻게 그릴 수 있냐면 x가 이 사인은 x-vt로 정의를 내릴 수 있습니다. 함수를. 자, 이러면 이것을 파동이라고 불러요. 파동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래서 무엇이든지 간에 어떤 모양이 있는 무엇이든 간에 시간에 따라서 움직이면 시간에 따라 변하면 무엇이 변하죠? 시간에 따라서 위치가 변하면 이것은 파동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립니다. 이것을 웨이브다. 우리가 생각하는 웨이브하고는 좀 다르죠. 자, 그러면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자동차가 있습니다. 주차된 자동차가 있고요. 어떤 고속도로를 달리는 주행 중인 자동차가 있어요. 주차된 자동차는 파동일까요? 아닐까요? 파동이 아니죠. 정지되어 있으니까. 주행 중인 자동차는 파동입니다. 이런 거죠. 자동차가 파동이라. 자, 여러분들이 가만히 앉아 있어요. 의자에 이렇게 앉아 있습니다. 앉아 있으면 파동이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자, VT라는 속도를 가지고 달리기를 한다. 달리고 있습니다. 마라톤을 한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파동이 돼요. 이게 광학에서 말하는 파동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어떤 것이든 시간에 따라서 위치가 바뀌어가는 그것이 있으면 파동이다. 그래서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일반화를 시킬 것인가 사람들이 고민을 한 거죠. 고민을 해서 사람들이 하나의 수식을 만들어냅니다. 이렇게
자, 여기서 마이너스 vt. 자, 이것이 여러분 이것은 아시죠? 이렇게 생긴 거. 자, 이렇게 생긴 거, 또 이렇게 생긴 거. 우리가 만약에 여기 파이가 x하고 t 시간에 대한 함수다. 함수가 변수가 두 개인 함수예요. 이 경우 미분을 할 때 x에 대한 미분만 하고 싶거나 x에 대한 미분을 할 때 t를 상수로 놓고 또는 t를 미분할 때 x를 상수로 놓고 미분하는 것을 편미분이라 그러는데, 이것이 t를 상수로 놓고 x만 미분하는 것, 얘를 x를 상수로 놓고 t로만 미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x에 대한 편미분, t에 대한 편미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파이를 두 번 x에 대해서 미분을 한 것이 t를 두 번 이 파이를 t에 대해서 두 번 미분한 것에 이 속도 제곱 분의 1로 나눠주면 이게 두 방정식이 같다. 네. 이것을 파동 방정식이라고 불러요. 파동 방정식이라고. 웨이브 이퀘이션을 불러요. 웨이브 이퀘이션. 그래서 이 파동 방정식만 만족하면 파동이다, 웨이브다 라고 결정을 내립니다. 파동이다. 자, 그러면 한번 해볼까요? 얘가 x-vt다. 이 함수가 x-vt에 대한 함수예요. 그러면 여기다 한번 넣어볼게요. 일단 한 번 미분하면 x에 대해서 한 번 미분하면 1이죠. 두 번 미분하면 0이죠. t에 대해서 한 번 미분하면 마이너스 v죠. 두 번 미분하면 0이죠. 그래서 0 두 번 0분의 v 제곱분의 1의 0은 0이 되죠. 0 이꼴 0은 0이죠. 그래서 이것은 만족하는 거죠. 그래서 얘는 웨이브가 맞아요. 웨이브가 맞아요. 자, 그 다음에 파이를 sin x vt다. 그러면 한번 x에 대해서 한번 미분할게요. 그러면 sin x는 코사인 x 마이너스 vt가 되고요. 두 번 미분하면 마이너스 sin x 마이너스 vt가 되죠. 자, t에 대해서 한번 미분한 거, t에 대해서 한번 미분하니까 얘를 미분하면 코사인 x 마이너스 vt에 vt가 마이너스 vt가 하나 있어야 되겠죠. 마이너스 v가 잠깐 지우개로 지우겠습니다. 자, 다시 여기가 마이너스 v가 하나 붙죠. 자, t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미분하면 얘는 코사인이니까 마이너스 코사인이 되고요. 그래서 v가 한 번 더 나오니까 v 제곱에 또 마이너스 1이 되고 sin x 마이너스 vt. 여러분들이 한번 자세하게 계산을 해 보십시오. 자, 그러면 여기다가 이제 이 식에다 넣어주는 거죠. 이 식에다 넣어주면 마이너스 sin x 마이너스 vt는 v 제곱분의 1에 여기 어떻게 되냐면 여기는 제곱이니까 플러스 되겠죠. 그래서 v 제곱 여기는 v 제곱이 되고 마이너스 sin x 마이너스 vt가 되니까 없어지고 두 개의 식은 방정식 만족하죠. 마이너스 sin x vt는 마이너스 sin x vt 동일하니까 이 sin
x-vt라고 하는 것은 뭐다? 웨이브다. 자, 웨이브다. 얘는 웨이브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 방정식을 만족하지 않으면 파동이 아니다 라는 거죠. 그게 우리가 얘기하는 파동이라든지 광학에서 얘기하는, 그냥 여러분들이 단순하게 이런 파도가 이렇게 치는 것을 웨이브다. 이것은 아주 파동 중에서 한 가지 아주 단편적인 부분이다. 그러지 않고 이 웨이브 이퀘이션을 만족시키는 것은 다 파동이다. 그래서 시간에 따라서 위치가 바뀌어가는 것은 다 파동으로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을 그렇게 가지시고, 그 중에서 빛은 그 파동 중에 이런 아주 특별한 케이스에 대한 파동을 정의를 내리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가 이제 파동에 대한 얘기를 제가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설명드릴 게, 그러다 보니까 진행파라는 게 나오는 거죠. 우리가 트래블링 웨이브가 왜 나오냐? 자, 트래블링 웨이브, 진행파. 그래서 사실은 파동을 얘기할 때 뭐 진행파를 얘기 안 해도 돼요. 파가 이 진행한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traveling wave, 이것은 이 웨이브 안에 traveling이 포함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VT라고 하는 것이 traveling을 진행한다는 것을 뜻해요. 시간에 따라서 속도가 V라고 하는 위치. 자, 왜 이게 중요한 거냐면, 자, X가 뭐예요? 델타 T 분의 단위 시간분의 변화, 위치의 변화죠. 그래서 그 시간 T만큼 지나게 됐을 때 뭘 알 수 있냐면 변화된 거리를 알 수 있습니다. 총 거리를 알 수가 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시간의 변화는 곧 위치의 변화를 가져온다는 거죠.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이게 진행한다는 거죠. 자, 시간에 따라서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 위치가 계속 바뀌어 나간다. 그게 트래블링, 진행을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진행한다는 뜻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 위치가 바뀌어 나가는 것을 진행하는 거예요. 그럼 시간에 따라서 그 자리에 그대로 있다. 이걸 뭐라고? 이건 뭐예요? 그냥 정지해 있는 상태, 정지 상태죠. 이 상태가 있어요. 또 특별한 경우가 있습니다. 자, 파동이긴 한데 웨이브긴 한데 정지돼 있는 것처럼, 스탑돼 있는 것처럼 보이는 파동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나중에 배울 텐데 미리 설명을 드리면 스탠딩 웨이브라고 그래요. 스탠딩 웨이브라고 부릅니다. 스탠딩 웨이브. 엄밀히 따지면 진행파들이 진행하지 못하고 갇혀 있는 상태를 뜻합니다. 갇혀 있는 상태. 예를 들어서 어떤 상자 속에 파동이 밖으로 진행하지 못하고 계속 왔다 갔다 갇혀 있는데, 이것이 꼭 보면 하나의 파동이 이렇게 정지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는, 이것을 스탠딩 웨이브라고 부릅니다. 이 부분은 제가 다음에 스탠딩 웨이브를 설명할 때, 이것은 뭐 중요한 개념이기 때문에 제가 설명할 기회가 있을 겁니다. 이거하고 대비되는 것이 트래블링, 스탠딩 웨이브,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파동과 트래블링 웨이브까지 여러분 설명을 드렸고요. 자, 그리고 이제 한번, 그러면 전자기파, 우리가 뭘 하고 있죠? 전자기파를 하고 있죠? 자, 전자기파를 하고 있습니다. 일렉트로 마그네틱 웨이브, 전자기파를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전자기파에서 우리가 이 화살표가 어떤 뜻인가
그리고 화살표 이렇게 화살표가 있었죠. 이게 무슨 뜻인가? 그리고 전자기파는 어떻게 발생하는가? 자, 이걸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전자기파는 그런 겁니다. 자, 플러스 전하와 마이너스 전하가 있어요. 플러스 전하가 있고 마이너스 전하가 있습니다. 그러면 플러스 전하에서 마이너스 전하로 이렇게 전기장이 이렇게 발생하죠. 전기장이 이렇게 발생을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 전기장이 이렇게 발생하는 것을 화살표로 표시를 하죠. 화살표로 표시를 해요. 자, 이렇게 전기장이 발생을 합니다. 전기장의 크기가 네. 자, 이렇게 발생하는데 여기서 플러스 전하와 마이너스 전하가 이렇게 서로 당겨주죠. 이게 당겨줘요. 서로 당깁니다. 그래서 이 전기장이 어떻게 되냐면 여기 좀 더 가까이 오죠. 가까웁니다. 그래서 전기장이 그렇게 발생을 하고요. 그 다음에 그러다가 이 전하가 두 개가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전하가 만나겠죠. 그러면 전기장 이 두 개가 하나에 만나니까 전기장이 0이 되는 시점이 생길 거예요. 자, 그리고 바뀌겠죠. 위치가 이렇게 바뀝니다. 마이너스 전하와 플러스 전하가 바뀌면서 전기장의 방향도 바뀌겠죠. 그리고 더 또 멀리 이렇게 가서 전기장이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이것을 그림을 그리면 어떻게 되냐면, 자, 전기장이 커졌다가 중간에 있겠죠. 여기 점점점 줄어들다가 0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전기장이 점점점 줄어들다가 자, 0이 되고 반대로 이렇게 발생을 한다. 그래서 이것들이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전기장이 발생을 합니다. 이렇게 발생을 하죠. 네, 그래서 전기장의 색이 화살표를 보다 전기장이 색이 크기가 돼요. 전기장의 크기가 이렇게 나타내시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건 이제 일렉트릭 필드인데 마그네틱 필드는 어떨까요? 자, 이 전자가 움직인다는 것은, 자, 전자의 움직임은 뭐냐면 전류가 됩니다. 전류.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방금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서 이게 어떤 그 구리선에서 이 전자가 이렇게 움직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움직이는 것을 뭐라고 할 수 있냐면 전류가 발생하는 거죠. 전류가 발생하면 이 전류에 따라서 우리가 오른손 법칙 아시죠? 전류가 이렇게 흐르면 자기장이 어떻게 발생하죠? 자기장이 이렇게 발생합니다. 자, 전류가 이렇게 발생. 자, 여기서부터 이만큼 전류가 발생하니까, 큰 전류가 발생했을 때 전자의 큰 변이가 발생하면 전류는 크게 발생하고요. 그 다음에 작게 발생하면 조금 더 작게, 그 다음에 조금 더 작게, 그러다가 0으로 갔다가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발생하겠죠.
발생을 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거의 수직한 방향으로는, 이 전기장의 수직한 방향으로는 뭐가 발생한다? 이게 지금 반대로 돼 있는데요. 네. 여기가 이렇게 전기장이 발생하고요. 여기는 자기장이 이렇게 이쪽 방향으로 발생하죠. 이쪽 방향으로 발생을 한다. 그래서 여기서 이 부분은 여기 자기장의 방향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자의 움직임을 가지고 전기장도 발생하고요. 그 다음에 자기장도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전자기 유도에 의해서 발생되는 빛이 되겠습니다. 전자기 유도에서 발생되는 빛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빛은 항상 뭐와 전기장과 자기장이 공존하는, 전기장과 자기장이 공존하는 그런, 전기장이 바뀌면서, 시간에 따라서 전기장이 바뀌면서 자기장도 같이 바뀌는 거고요. 또 자기장이 바뀌면서 전기장도 유도가 되는 그런 것이 빛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그 전자기파인 빛은 전기장과 자기장을 함께 가지고 진행을 하는 것이 전자기파다. 이 정도를 이제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원래 것으로 한번 가서요. 다시 네. 자, 여기서 이제 다시 한번 봅시다. 그래서 전기장과 자기장이 있는데 그 빛은 V라고 하는 속도로 진행을 하는 거죠. 그래서 위치 변화는 VT가 되는 거죠. 위치 변화는 VT. 그래서 여기가 Z이기 때문에 이 전기장은 어느 위치 변화는 어디냐면 Z-VT라는 것으로 진행을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전기장을 나타내 주는 식이 이렇게 생겼어요. VX는 뭐다? VX는 이거죠. 그래서 전기장의 색이 VX는 E0는 뭐다? 네, 일렉트릭 필드가 가장 그 맥시멈이 되는, 최고점이 되는 것이 E0가 되겠습니다. 그것을 여기서 앰플리튜드, 이 웨이브의 앰플리튜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코사인 오메가 t 마이너스 kz 플러스 파이 제로. 파이 제로는 초기 위상입니다. 위상. 자, 그러니까 이제 원점을 어떻게 담느냐에 따라 다르긴 한데, 만약에 원점이 여기 있을 때 위상이 이렇게 시작을 하면, 지금 여기는 코사인이잖아요. 코사인이니까 여기서부터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렇게 가면 여기서의 코사인의 위상은 파이가 제로입니다. 근데 여기서 0에서부터 시작을 했다. 그러면 이 일렉트로마그네틱 웨이브의 위상은 이게 사인이 되니까 2분의 파이만큼 위상이 바뀌어 있겠죠. 그래서 2분의 파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초기 위상이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자, 여기가 오메가 t 마이너스 kz 이 부분이 있죠. 오메가 t 마이너스 kz. 자, 얘가 뭐냐? 자, 이게
우리가 아까 살펴봤던 x-vt하고 같은 거예요. 엄밀히 따지면. 자, 여기 볼까요? k로 묶어 봅시다. 그럼 코사인 k분의 1에 k분의 오메가의 t-z 플러스 파이 제로 뭐 이렇게 됐죠. 자, 그러면은 k로 여기 k가 위에 있어요. 자, 이러면은 얘가 뭐가 될까요? 얘가 바로 v가 됩니다. v가 되고 vt 마이너스 z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바로 파동 방정식의 자, 파동 방정식 넣으면 이게 파동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한번 이 식을 파동 방정식 한번 넣어 보세요. 그리고 여기 EX 그래서 이게 X는 여기가 Z니까 Z 제곱에 이것이 V 제곱 분의 1에 마이너스 제곱의 2x의 T 제곱. 자, V는 여기서 나중에 알려드리겠지만 K분의 오메가가 V가 되겠습니다. K분의 오메가 V다. K분의 오메가가 V가 된다. 네, K분의 오메가죠. 그래서 이 식을 여기에 대입을 해주면 이것이 만족하는지를 확인을 한번 해보세요. 이걸 확인해 보시면 EX가 웨이브인지를 확인을 하게 됩니다. 웨이브이겠죠. 네. 자, 그래서 이것이 일렉트로마그네틱 웨이브의 이 방정식의 솔루션 해가 되는 거예요. 해. 그래서 일렉트로마그네틱 웨이브는 이런 모양인 것을 이 방정식을 통해서 알아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자기파는 코사인 또는 사인, 우리가 뭐 이걸 굳이 코사인 안 해도 돼요. 이건 사인으로 해도 됩니다. 근데 이제 책마다 이걸 사인으로 놓기도 하고 코사인으로 놓기도 하는데, 이것은 초기 위상을 어떻게 두냐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크게 여러분들이 저기 안 하셔도 돼요. 그래서 사인도 되고 코사인도 된다. 그런데 이것이 사인 또는 코사인의 형태로 나타내지는 것이 전자기파다. 그래서 파동 중에 이런 사인과 코사인의 형태로 나타내주는 것이 이런 전자기파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 전자기파 식에서 들어가는 여기 K라든지 또 람다, 또 오메가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 좀 더 이해를 하고, 또 위상이 뭔지 이런 것들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